미국장 하락에 따른 국내 부동산 영향을 다뤄달라고요? 정확하게는 미국장이 하락해가지고 국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하락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도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미국 주식이 빠지거나 코스피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는 저는 잘 못 느꼈어요. 미국 주식과 코스피가 빠진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경제적으로 뭔가 좀 위기감이 느껴지니까, 아니면 실제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아니면 어떤 실제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경기 침체가 되거나 그러니까 주가가 물론 선반영 해가지고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단순히 주가가 빠지는 거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냐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부동산 투자 있죠? 부동산 투자는 거의 대다수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투자한 돈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부동산 요즘에 산다 하지만 사실 외국인들의 비중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사는 게 다 강남에 아파트 이런 것들 사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빌라나 이런 것들 많이 사세요. 실질적인 시가총액으로 따져봐도 외국인의 영향이 부동산에 크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어떤 그 분위기, 변화랑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어차피 한국인들이 개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더 큰 거는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시장은,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은 실거주 그리고 실사용 개념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려고 여기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그냥 샀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아야겠다, 배당받다 팔아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니까 넣었다 뺐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쪽은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주식이 빠지면, 예를 들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 빠지면 그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못 사지 않겠냐. 주식에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실제로 어떤 부자들의 자산 어떤 비율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자산 비율을 보면요, 거의 8, 90%는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고요. 8, 90%가 뭐야? 거기다 대출까지, 전세까지 끼고 사실 사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체 한국인들의 자산에서 이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되게 적어요. 이 주식시장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개인들이 거기에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전 재산이 주식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런 상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한 대로 경제 위기나 침체가 와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금융위기 IMF 이런 것처럼 생활이 무너지고 이런 거라면 당연히 부동산도 영향을 받지만, 단순히 주식 가격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좀 같이 움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최근의 흐름은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최근에 어떤 빠졌던 시기를 봐도 코로나 같은 경우죠. 코로나는 주식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까지 다 영향을 줬던 거고, 아예 생활을 바꿔버렸던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양적 완화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돈이 또 시장에 풀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부동산, 주식 할 거 없이 다 영향을 받는 거고, 또 금리가 또 아주 낮은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로 또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에 영향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최근에 계속 같이 왔던 거죠. 그래서 좀 동질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부동산 투자도 이제 한 15년 하는데 주식 시장을 고려해가지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집을 사는 분들도 주식이 빠지니까 집을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많이는 못 봤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만 합니다. 부동산만. 한 10% 정도가 금융자산인데 그 10%의 또 상당수가 보험하고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금융자산에서 주식에 엄청난 돈을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을 넣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 근데 이제
20대나 뭐 아직 미혼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인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많이 넣어놓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으니까. 적으면 그걸로 집을 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금융자산에 많이 넣어놓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야,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부동산 시장도 엄청 같이 흔들리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식을 안 하는,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있어도 주식을 할 때 5대5 뭐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 가진 돈의 아주 일부, 뭐 이번에 보너스 받거나 상여금 받거나 뭐 전세금 좀 올려받으면 그걸로 좀 운영할까 정도. 그러니까 뭐 집이 한 10몇 억짜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뭐 주식을 막 한 1억, 뭐 2억 정도 한다거나 뭐 그 정도인 분들이 있고, 꽤 많은 분들은 그것도 싫다. 나는 그냥 예금이나 뭐 적금 아니면 뭐 보험 같은 거, 연금 이런 거나 가지고 있지 뭐 라고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다라는 거를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통계적으로 그런 거니까 뭐 아닌데요, 저희 삼촌은 뭐 집 10억인데 주식 20억 굴리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네,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걱정했는데 주식 비중을 생각해보니까 1%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비트코인도 빠지죠. 그리고 뭐 국내 주식도 빠지고 미국 주식도 빠지고 막 다 빠지는데, 미국 주식에 뭐 전 재산의 막 80%를 넣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심각하죠. 심각한데 미국 주식의 전 재산의 뭐 한 5%, 뭐 10% 정도 넣고 있는 분들, 아니면 뭐 주식을 뭐 한 5% 정도 하고 있고, 뭐 비트코인에 한 3% 정도 넣고 있고, 뭐 금에 한 2, 3% 넣고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나머지 한 7, 80%는 또 부동산에 넣고 있고, 이런 분들은 물론 부동산이 막 빠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뭐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어차피 뭐 우리 영식이도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살고 있잖아요. 대출 갚으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막 빠져가지고 속은 상한데 이거 보니까 물론 뭐 몇백, 몇천 날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은 한 정도의 어떤 그런 포지션인 분들이 많은 거죠. 부동산 기반이면. 근데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내 재산의 80%가 막 지금 미국장에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나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월세를 살고 있겠죠. 그럼 이제 월세를 살면서 뭐 예를 들어 5천에 150에 월세 살면서 한 7억 8억을 미국 주식에 다 갖다 넣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한 7, 8억 정도를 뭐 코인이나 막 뭐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이런 걸 사놓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죠.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많은 주식 투자로 성공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집을 좀 사놔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집은 필수제고 주식은 필수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코인은 절대 필수제가 아니죠. 필요한 거를 안 사면서 불필요한 걸 사는 게 이런 지금 금융자산 투자잖아요. 금융자산 올인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올인. 그러니까 집도 있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이러신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집은 안 살 거야. 난 일부러 안 사. 이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사겠다. 난 무주택자야.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돈을 불려가지고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아니면 그때 가서 집값 떨어졌을 때 골라서 사겠다.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큰 거죠. 이럴 때. 왜냐면 이제 집은 그래도 좀 막 버티거든요. 거기다가 월세를 안 낼 방법은 없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정비로 생각하는 이 주거비는 계속 압박감이 오는데, 이제 자산이 이제 빠져버리면 집을 사가지고 실거주하면서 자산 빠지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이제 고통이 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의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뭐 무주택을 하면서 금융자산에 올인하는 전략을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0억 이하 자산에서는 의미 있는 부를 이루려면 몰빵이 답인 거 아닌가요? 당연히 몰빵을 하면 장단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올인했는데 얘가 맞으면, 내가 선택한 게 정답이면 엄청난 그 성공률이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뭘 하나에 몰빵했는데 얘가 진짜 막 2배가 올라버려. 그러면은 분산 투자를 하든 뭐 다른 거에 좀 뭐 보수적으로 투자한 거 대비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막 아주 몰빵을 한다는 거는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 실패했을 때 오는 그 타격도 큰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동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도 회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갖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한국 사회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뭐 부모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는 회사원은 도대체 뭘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내린 답은 몰빵을 한다면 부동산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몰빵을 한다면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가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 뭐 주식을 해서 버는 분도 있고, 땅을 사가지고 버는 분도 있고, 뭐 상가를 사가지고 뭐 엄청 돈을 버는 분들도 있는데, 그 성공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공률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파트 선호도가 워낙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 디폴트로 놓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몰빵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데서 몰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항상 인버스 막 숏을 치는 게 망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산시장이 우상향하는 거기에서 숏을 치려고 하니까 한 번 맞으면 엄청난 영웅이 되지만 대부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려도 롱에 물리라고 하는 것처럼 자산을 몰빵해가지고 뭔가 인생을 바꾸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래도 아파트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몰빵을 할 거라면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댓글 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몰빵한 사람이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았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넣어놓으면 아무리 고점에 샀어도 결국에 다 회수해서 다 돈 벌었다 라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비트코인 투자를 해보니까 비트코인 좋아. 세금도 없지, 뭐 임차인도 없지, 얼마나 좋아.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면 돼.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게 안 돼요. 그 잊어버리는 게 안 돼. 그게 문제예요, 지금. 부동산은 잊어버릴 수 있어. 왜? 내가 들어가서 살든 아니면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잊고 본업을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좀 빠져도 그냥 뭐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리고 안 되면 뭐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지 뭐. 어차피 뭐 실거래가 안 지켜. 그러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냥 좀 가지고 갈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우리는 한국인 DNA가 있으니까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미 우선 마음이 좀 편한 게 있어요. 집이 없는데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을 때 잊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고 있지라는 게 이제 관심이 가는 순간, 어느 순간 앱을 켜서 그 접근 편의성이 너무 좋으니까 아침마다 켜고,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전에도 켜고, 중간에 새벽 3시쯤 4시쯤에 알람 걸어서 깨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있을 것 같아. 일찍 자고 아예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새벽 한 3, 4시까지 안 자다가 아침에 막 졸린데 막 회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시장이 24시간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내 전 재산이 실시간으로 자산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일론 머스크 최근에 150조 날렸다면서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자산이 300조여도 뭐 400조여도 150조가 날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150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재산이 50%가 날아간 거잖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러면 아니 그래도 150조가 남았는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법륜 스님이야? 안 돼요. 그건 스님 수준이 아니고서는 내 재산이 반이 날아갔을 때 허허 내가 반이 남았으니까 나 아직도 150조 있어. 그러니까 뭔 상관이야? 더 날아가도 돼 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답이 안 나온. 왜냐면 그 레벨에서는 거기서의 또 싸움이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뭐 우리랑 비교합니까? 옆에 있는 제프 베조스랑 비교할 거 아니에요. 누가 1등 하는지 2등 하는지 이거 가지고 싸울 거 아닙니까? 왜 아마존에서 스페이스 X 잡겠다고 그거 만들고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어차피 얘를 이겨야 되거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지금 150조 날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멘탈이 나갈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돈 날리는 거 쉽게 생각 안 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믿겠지만 그래도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다. 거기는 150조라도 남았지. 우린 안 남잖아. 이게 문제잖아 지금. 내가 알트코인에 사는데 안 남았잖아 지금. 100%뭐 3억을 넣어놨는데 순식간에 막 몇 천만 원대로 줄어버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마음 수양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완전 별개의 얘기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몰빵을 한다면 저는 지배하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집도 갭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할 수 있는 집에다가 몰빵하는 게 그나마 낫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